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차 로봇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냥 차나 옮겨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확 바뀌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엄청난 전쟁터거든요. 정말입니다. 스마트폰 다음의 기술 전쟁이 바로 이 주차장에서 벌어진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 치열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차장에서는요, 단순히 기술력만 겨루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진 로봇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거대한 주차 로봇 체스판에는요, 아주 중요한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다들 주차라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는데 그 방식이 저마다 완전히 달라요.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선수, 현대 위아입니다. 이 선수는 아주 냉철한 실용주의자예요. 뭐랄까, 딱 계획대로만 움직이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새로 짓는 공장이나 건물처럼 모든 게 통제되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HL 만도의 파키입니다. 이 친구는 완전 혁신가 타입이에요. 야, 어떤 곳이든 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보자.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공학의 한계에 막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귀엽죠? 파키? 그리고 마지막 선수, 프랑스에서 온 스탠리 로보틱스의 스탠입니다. 이 선수는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예요. 특히 공항처럼 어마어마하게 넓고 변수도 많은 그런 극한 환경에 특화된 진짜 배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선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이런 철학의 차이가 실제 로봇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성능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스펙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와, 속도부터 한번 보실까요? 차이가 확 나죠? 특히 스텐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초속 3m. 이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스텐의 주무대는 바로 공항이거든요. 그 넓은 곳을 빠르게 가로질러야 하니까 속도에 집중한 설계라는 게 딱 보이는 대목이죠. 근데요, 이 게임의 진짜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두께입니다. 파키를 보세요. 90mm. 이게 말이 되나요? 9cm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이 미친 얇은 덕분에 바닥에 거의 붙어가는 슈퍼카 밑으로도 쏙 들어가고 천장에 낮은 낡은 건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키의 필살기죠. 자, 그럼 이 로봇들의 두뇌는 어떨까요?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게 또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위아는 AGV 방식, 그러니까 바닥에 그려진 선이나 QR코드만 따라가는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파키와 스텐은 AMR 방식, 주변을 스스로 보고 지도를 그리고 장애물도 피하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훨씬 똑똑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죠. 유연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전체 스펙을 정리한 표인데요. 두께, 하중, 속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건 스텐의 항법 기술입니다. 다른 로봇들처럼 실내에서는 슬램을 쓰는데 실외로 나가면 DGPS라는 걸 같이 써요. 이게 뭐냐면 오차례 센티미터 단위까지 줄여주는 초정밀 GPS거든요. 그러니까 드넓은 공항 활주로 옆에서도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텐이 실외 챔피언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스펙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시장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각 회사의 아주 치밀한 전략, 그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상황에 두루두루 잘 맞는 만능 로봇을 만들 거냐? 아니면 딱 한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전문가를 만들 거냐? 바로 이 선택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건 한국의 두 회사, 현대위아와 HL 만도가 똑같은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바로 투로봇 탱고 방식입니다. 얇은 로봇 2대가 한조가 돼서 차의 앞뒤 바퀴를 살짝 들어올리는데 와, 이 움직임이 진짜 예술이에요. 마치 2명의 댄서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그 좁은 주차장에서 제자리 회전을 해버립니다. 민첩성이 생명인 도심 환경에 딱 맞는 전략이죠. 반면에 스텐은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춤 같은 거 안 춰요. 그냥 거대한 플랫폼 하나가 차 밑으로 쑥 들어가서 8개의 팔로 4바퀴를 아주 단단하게, 뭐랄까, 포옹하듯이
꽉 잡아버립니다. 왜냐, 스텐은 고속으로 달려야 하니까요. 흔들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아주 상남자 같은 방식이죠. 자, 이제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그쵸?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는 한국의 민첩한 실내 전문가들, 그리고 넓은 들판을 질주하는 프랑스의 강력한 실외 챔피언. 이 둘의 대결, 흥미진진하죠? 누가 이길까요? 아마 대부분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왕노릇하면서 오랫동안 경쟁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체스 게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 결정적인 한 수는 놀랍게도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더 멋진 로봇 출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수였습니다. 한국의 혁신가 HL 만도가 프랑스의 전문가 스탠리 로보틱스를 전격 인수한 겁니다. 둘이 한 팀이 되어버린 거죠. 와, 이 소식에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면요. 이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끝판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의 100년 된 호텔, 그 좁고 낮은 주차장에는 파키를 보내고 인천공항 새로 짓는 터미널에는 스텐을 보내면 돼요. 실내, 실외, 낡은 곳, 새 곳,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다 해결해드립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막강한 라인업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로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각 로봇의 원래 설계 철학을 다시 떠올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서울 명동에 있는 오래된 백화점 주차장을 자동화하고 싶어요. 거긴 천장도 낮고 기둥도 많고 바닥 공사도 함부로 못하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파키죠. 인프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얇은 몸으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파키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번엔 다른 상황, 최첨단 전기차 전용 충전 타워를 새로 짓는다고 해봅시다. 로봇이 차를 옮겨서 충전기에 아주 정밀하게 딱 꽂아줘야 해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땐 당연히 차 전체를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스텐. 이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대위아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할 수 있는 거대한 신축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짓는다면요. 바닥에 QR코드를 쫙 깔아서 오차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현대위아의 방식이 여전히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결국 이 주차장에서 벌어진 로봇들의 체스 게임은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동화가 우리 도시의 공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이죠. 자, 주차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로봇들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